제가 항상 바닥 시기에 매매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매매 시장을 보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싸게 살 수 있어. 그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사냐? 상투 때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럼 그때 입지 외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올라갈 때 보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제가 첫 번째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 여러 가지 뭐 경매하지 마라, 뭐 청약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뭐 싼 거 사려고 하지 마라. 이거에 주된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더 쉽게 풀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많은 네. 사람들이 시간을 상승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입지 네. 입지. 그러니까 입지를 분석을 막 해야 되죠.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야 될 거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막 입지 분석을 그렇죠? 하죠. 분석을 해서 A를 사야 될까요? B를 사야 될까요?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임장도 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 물건도 툭 튀어나와요. 야,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보다면 이게 선택해야 될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못 해요. 사람들이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꾸 결정을 조금씩 미루죠.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버려요. 걔네들이 올라버리고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 그거보다 낮았던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있어요. 얘네들마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가격이 같이 올라버렸어. 그 다음에 청약하잖아요. 청약. 네. 청약 준비하는 분들은 이때 상승장에서 스스로 무주택을 계속 고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청약 그렇죠. 점수, 그렇죠.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장 때, 야, 내가 봤더니 얘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청약을 노리고 있어. 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원하는 청약 현장이 있거든요. 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너만 나와라.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막상 나왔는데 분양가가 막 비싸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로 상승장을 다 마무리하는 거죠. 경매 이제 상승장 때, 야,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싸게 사야지. 경매 준비합니다. 경매 공부 이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경매 공부하면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다. 최소한 경매 공부만 2년 걸려요. 경매 공부 이제 끝냈으니까 자, 이제 입찰 들어갑시다. 입찰 들어가면 바로 낙찰 받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낙찰 받는데 수년 걸려요. 그러면 이미 경매로 받는데 또 시간이 상승장 또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싼 거 이제 사려고 노력하는 분들. 상승장 때 많은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상승장 때 막 갑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물건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싹 있으면 자, 여기서 금매 주세요. 금매나무 연락 주세요. 난 이 가격에 절대 못 사. 이러고 갑니다. 상승장에선 그게 안 통할 수 금매 절대 안 나오죠. 연락 절대 안 옵니다. 네. 백날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오나. 금매 나오기를 명함 막 뿌리고 다녀요.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내가 무조건 돈 쏠게. 가면은 연락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된 이 사람의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 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스피드가 중요한 거네요? 스피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냥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장이 이게 초입인지 아니면 거의 진짜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꼭지점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판단하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빠져있냐? 입지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이클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입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입지 공부가 아니라 그 흐름, 사이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사이클 공부예요. 이 흐름. 그래서 상승장의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 상승장의 중반이냐, 상승장 뭐 거의 끝 무렵이냐, 이거를 공부를 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진짜 제가 2030년에 눈 감고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눈 감고 사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때는 그겁니다. 어차피 상승 흐름이 왔으니까 네. 아무거나 사도 오르고, 이왕이면 또 이제 좀 더 좋은 거, 내가 갈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거를 사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입지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보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하찮게 보여요. 그렇지, 아무래도 비교되니까. 제가 좀 그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면 단점이 있어요. 눈이 높아져.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난 이걸 봤는데 이 집의 이 구조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이거 못 사겠어. 그럼 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제 만족이 됐어. 근데 다른 안 좋은 것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것도 만족하고 싶고 이것도 만족하고 싶어. 이렇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걸 C를 찾아가죠. 그럼 C에서 이제 A와 B를 만족했는데 또 다른 C가 또 안 좋은 게 또 튀어나와요. 진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은 또 이미 더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살 수 없게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뭘 사냐? 내가 제일 뭔가 Z급으로 Z급을 이제 사야 되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 분석이 아니라 사이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이클 중에서도 상승 초입기가 언제인지를 알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승기 초입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분양이 줄어든다던가 전세난이 난다던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과 미분양의 이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곧 소멸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전세가율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세가율 중에 매매가가 하락폭이 너무 커서 전세가는 요만큼 빠지고 매매가는 이만큼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 그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일단은 관심에 두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밀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을 되게 시장을 좁게. 전체로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거잖아요. 숲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옆 동네를 봤더니 여기는 전세가율도 좀 아직 다 안 올랐고 전세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전세가가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임차인들이 왔다가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옆에 바로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권이라는 이 바운더리에 이 큰 지역을 봐야,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이것만 보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여기는 이런 지역이었어.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아직 지금 막 전세가가 올라갈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세가율 높고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잠깐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지속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옆 동네로 넓혀보면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난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 전체, 시장 전체가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지를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선택지가 없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어야 바로 비로소 이제 상승이 온다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게 어디 특정 한 지역만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들은 항상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냐 안 보냐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임차로 들어가지만 여기 임차료가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 그럼 옆 동네를 보잖아요. 옆 동네 봤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싼데? 그럼 내가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어? 이리로 가야죠. 가면 되잖아요. 약간 출퇴근 거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당이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어. 네. 비싸졌어. 그래서 이제 수지구로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올라가고 있고 비싸. 네. 또 내려서 영통구까지 가는데도 여기도 비싸고 올라. 그렇죠. 이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내가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러면은 결국엔 제자리에 눌러앉게 되거든. 대안이 없을 때는 여기도 상황이 똑같고 저기도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때 안 옮기고 올려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려달라고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이걸 회피할 수 있는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을 때 대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아서 이게 하나의 그런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전세가율도 되게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양한 요소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네요. 이렇게 긴 하락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때 부동산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가장 위험해요. 네. 이런 분들은 이게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없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 진짜 떠나죠. 그럼 반드시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 누구나 지금 뭔가 부동산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끊는 분들은 바닥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바닥 시기에 매매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매매 시장은 분위기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절대 매매 시장을 보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싸게 살 수 있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사냐? 상투 때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락장 때 부동산에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놓잖아요. 지금 상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적절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학습 효과는 제가 1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효과 진짜 1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는 것과 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아는 것과 확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왜 도움이 안 되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그거는 평상시에 아는 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아는 것대로 행동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손실이 없으면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아는 것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는 것대로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 대부분 다 이쪽 방향을 선택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도 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예, 그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명언도 있고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그때가 환희거든요. 예, 그때가 팔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나만 여기서 빠져나오면 나만 이상한. 예, 팔려고 했던 사람 중에 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냐 너. 지금 혹시 지금 공포에 살아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 시장 아직 공포의 시기는 아닌 건가요? 저는 이 명언을 제가 많이 쓰긴 하지만 아주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공포를 느끼는 게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명언이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로 가면 절대 모르는 그런 명언인 거예요. 애매모호한 명언.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싫어요. 저도 이거로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봤지만 지금 느낌에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바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 공포지만 더 밑에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심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확신이 다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아는 거는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 정도가 아는 거예요. 확신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사이클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근데 저와 옛날 명언들의 차이점은 뭐냐? 변곡점에 있어서 정확한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 명언들이나 옛날 사이클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주 추상적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르는 그런 기준. 이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걸 어느 정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는 이런 걸 보세요 라고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거의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들어맞습니다. 이제 언젠간 뭐 틀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맞아왔고 지금 연구한 이론대로 가면 맞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일단 따르고 틀릴 때까지는 가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하락장이 길게 가더라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관심을 계속 갖고 절대 떠나면 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